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엔비디아의 나홀로 랠리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한 것이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쳤는데요. 사실 눈에 띄는 엄청난 막 악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 PC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표 금요일날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그 물가지표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면은 그래도 그냥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 하나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건 아닌데,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요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제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컨슈머 컨피던스 이런 지표가, 컨슈머 컨피던스 지표가 102가 나왔죠.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요인이 됐죠.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또 미뤄진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타이틀 제목 보시면 뉴욕 증시 혼조 속의 엔비디아 강세 때문에 나스닥이 잘 나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카시카리 총재죠. 금리 인상 누구도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좀 비교적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도 시장에 잔잔하게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PC 경계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채 물량 폭탄, 좀 전에 국채 입찰 안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산유국 감산 연장 이슈가 떠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좀 작용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 상승에 일부 한몫을 했겠죠. 이런 것도 일단 시장의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의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22의 비둘기파적인 22,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어젯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는 6월달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내용을 아주 그냥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 시기가 무르익었다, 막 이러면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엄청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그래도 시장에 좀 기대감을 주고 있긴 하죠. 근데 워낙 오래전부터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딱히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젯밤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좀 불안해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젯밤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나스닥만 좋았다고요. 다른 것들은 다 안 좋고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중소형주들 이런 친구들이 많은 종목들이 좀 부진했죠. 색깔이 그래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눌러서 크게 보면은 색깔이 명확하게 나눠서 돼 있죠. 엔비디아 지 혼자 다 해먹었어요. 엔비디아가 어젯밤에도 6%, 7% 가까이 오르면서 나스닥만 강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새빨갛게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하여튼 최근에 이런 재밌는 모습들이 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두 번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S&P 지수가 원래 상관관계가 매우 높죠. 엔비디아가 오르면 S&P도 오르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런 상관관계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에 좀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한국 증시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다 같이 오르는 기분 좋은 날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비유,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던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가 계속 나스닥만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계속 빠지면서 다른 지수들을 끌고 내려가거나, 하여튼 뭔가 이런 현상이 계속 오랫동안 가진 않겠죠. 언젠가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간의 온도 차이가 극심한데 이 온도 차이를 좀 해소하려고 하긴 하겠죠, 언젠가는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까지 확인을 좀 했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뭐 지역은행들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 쪽 그런 나쁘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젯밤 국제유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섹터가 올랐고, 이 정도를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만 엄청 강하다 이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부진하다, 다른 지수들은 부진하다 이겁니다. 게임스톱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밈주식, 뭐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뭐 테마주, 뭐 이런 움직임, 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젯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좀 이렇게 좀 또다시 눈에 띄고 있죠. 게임스톱이 또 20몇 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했고요. 하나씩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어젯밤 시장이 좀 부진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좀 전에 10년물 금리입니다. 올랐죠?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간다에다가 안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베팅을 했어요. 어젯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살짝 베팅을 해서 일단은 금리가 올라간다 포지션 일단 들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그냥 뭐 단타 좀 하지 뭐. 그래서 일단은 수익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상승 목표치는 좀 열렸어요. 금리가 보시다시피 어디죠? 이제 10년 금리로 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한 척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는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이에요. 왜 저항이 별로 없냐? 급락 했었잖아요. 3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저항을 찾자면 이 자리. 여기까지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열린 겁니다. 10년 모의 금리 상승의 목표치는 4.68까지 일단 열리긴 열렸어요. 목표치가 열린 거지 이까지 반드시 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여기까지는 열렸다. 여기에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때 상승의 목표치는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낙관론의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낙관론이 너무 세가지고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언더슈팅을 되돌렸고, 결과적으로 지난 하락이 속임수임을 확인했고, 다시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국채 입찰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있다면 넘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넘어섰죠.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앞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혼조한 구간이에요. 이게 의미 있게 낙관적으로 확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금리가 확 올라가지도 않고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무지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어젯밤에 올라가면서 상승의 목표치는 열렸고, 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요렇게 일단 하락하던 일단 요거는 일단 끝난 거로 보입니다. 다시 일단 요런 식으로 일단 상승이 시작이 되긴 한 거로 보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한 거는 5일선 보고 그냥 베팅을 한 건데, 그 10년 국제 선물입니다. 5일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 5일선은 계속해서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5일선 부근에서 정체한 지 4거래일째라서 시세가 한번 나오겠다 싶어서 이날 베팅을 일단 했고, 그래서 금리가 올랐죠. 이 선물은 떨어졌죠. 이거 10년 선물로 봐도 비슷비슷합니다. 딱히 이쪽 자리에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일단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열렸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5월 29일이죠, 오늘이.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뭐 그런 효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월말 종가 관리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5월 달에 성과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를 감안은 하자고요. 그래서 장중에 달러도 좀 이제 올랐습니다. 장중에 달러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이렇게 좀 혼란한 구간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달러는 어젯밤에 그죠, 금리 올랐으니까 달러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달러 이렇게 상승 마감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 또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일단 금리와 달러가 좀 중요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봤고요. 잠깐 장단기 금리차 오래간만에 한 번만 좀 체크를 하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한동안 이 역전이 좀 심화가 됐었어요. 10년, 2년 금리 차입니다. 요렇게 역전이 심화가 됐었죠. 역전이 심화됐던 이 구간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단기 금리가 올랐거든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좀 심화가 됐었는데 다시 어젯밤에 장기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근데 장단기 금리 차도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어떤 뭐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가 좀 늘어났다가 이런 과정 안에서 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어떤 지지력 부근까지 와서 다시 정상화가 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긴 보이는데, 연준이 원하는 것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 금리 하락을 원하고 있죠.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불 스팁을 원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베어 스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베어 스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2년물 금리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2년물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2년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요. 이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좀 심화가 됐던 겁니다. 네. 그 연준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잘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정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젯밤 이제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잘 올랐습니다. 저기 나스닥 잘 올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떤 전환의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S&P는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아직도 중요한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좀 힘이 약하죠.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약하기 때문에 S&P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어딘가를 넘지 못할 거야.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하자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란 말이죠. 이 자리 정도는 깨줘야, 이 자리 정도는 강하게 깨줘야 S&P 기준으로 해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위기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좀 부진하죠. 계속해서 5일선 회복도 못하면서 쭉쭉쭉쭉쭉 아래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죠. 엔비디아 하나만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계속 지금 봤을 때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 변동성 지수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안정적인데, 이 미국 빅스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 하방 경직성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쪽 부근이, 여기가 전저점 부근이잖아요. 지금 선이 잘 안 그어졌는데, 하여튼 이쪽 부근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졌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면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증시에 지금 악재는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악재는 없는데 기술적인 투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당장 발목을 잡는 좀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빅스가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봐야 됩니다. 빅스는 지금까지 어떤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죠? 들썩 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을 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스권이 깨져야 아래쪽으로 좀 시원하게 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데, 지금 박스권 깨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이쪽 자리 12, 11 부근은, 이쪽 부근은 이제 역사적인 저점 그런 자리거든요.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빅스 지수가 보시면 12, 11 부근은 월봉입니다.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장이 막 안정적으로 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하여튼 박스권 하단 부근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장 이게 튀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튀어 올라가지 않고 빌빌 하면서 그냥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기어가면서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도 좀 크고 이런 상황에서 위쪽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리 이 종목이 커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렇게 큰 종목이 움직여봐야 얼마나 움직이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의 전체 돈을 엔비디아 지 혼자 다 빨아먹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유동성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대형주 종목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니까지 꽤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청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미국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애플이 2등,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 그러더라고요. 엔비디아하고 애플의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까지 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론 역발상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변화가 생길 거면 변화가 생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나타나긴 했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할 수는 있다고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아직 중요한 자리는 지키고 있고, 뭐죠? 그냥 기간 조정 중인 거죠. 아직까지는 강한 겁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눌림시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봤고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죠. 전반적인 내용을 딱 다 봤고, 뭐 구리 가격 이런 거 조금 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을 겁니다. 5일선 위로 구리 가격 살짝 올라왔는데 뭐 일단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 근데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 국제유가 어젯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결국 3% 가까이 올랐네요. 2.7% 상승 마감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게 됐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게. 그러니까 하락을 할 거면 하락을 시원하게 하지. 하락도 하다가 또 올라오고 상승도 하다가 떨어지고, 이 참 더러운 모습이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인데, 일단 또 보시면 다시 어떤 중요한 저항을 또 안착하는 모습이라서 또 하락할 생각은 없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좀 올라가나 싶으면 올라갈 생각 없어 하면서 뒤집고, 좀 하락하나 싶으면 다시 또 뒤집어서 또 올라오고,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 글쎄요, 뭐 다시 또 일단 위쪽으로 또 일단 상승 시도를 해볼 것으로 일단 또 보입니다. 또 다시 5일선 올라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가만 보면 121선, 여기 분홍색 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121선인데 121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121선 지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뭐 싶기도 해요. 일단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이죠. 유가 베팅은 어쨌든 좀 어떤 뭐 철학이 있으신 분들, 어떤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혼조한 구간이라. 하여튼 근데 얘가 국제유가가 위로 올라간다, 원자재가 올라간다, 그런 건 또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인플레를 올라가는 요인, 인플레가 뭐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다 본 것 같고요. 뭐 금값은 답답합니다. 얘도 뭐 답답해요, 그죠? 얘도 답답한 뭐 그런 구간,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뭐 그런 구간들 보이고 있어서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일단 뭐 별로 매력이 없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좋아버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덕을 보네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아갖고 코스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코스피 분위기는 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코스피의 하락 종목 수가 좀 많긴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지 미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가만 보면요. 미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상승했죠. 다른 종목들 하락하고요. 약간 좀 그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고 다른 종목들은 못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코스피 지수는 사실 미국 러셀 지수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분위기가 안 좋네요. 오늘 코스피는 뭐 5일선 싸움 뭐 요 정도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하다. 지난번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어디라고요? 5월 7일 양봉의 시가 370.75, 이런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만약 오늘 이렇게 5일선을 붕괴시킨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락의 목표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부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나 상승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상승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하루 만에 못 가요. 이렇게 못 가고 다시 5일선 재차 붕괴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 더 가겠다라는 의미고, 결과적으로 반등을 해야 될, 여기 매수세 보였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이게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바로 아래쪽으로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기간 조정 거치고 또 빠지겠다는, 그만큼 또 빠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대로 쑥 빠졌으면 얼마 못 빠지는데 기간 조정 굉장히 길게 거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은 5일선을 재차 붕괴시킨다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없이 기간 조정으로 끝났다. 또 빠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만 강해요. 나스닥만 강하고, 나스닥과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관련된 친구들은 강하니까 시장이 막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소외되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서운하게 소외가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낙관적이고 그러니까 막 소외가 되더라도 막 엄청나게 소외가 되고 막 그러진 않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환율은 일단은 어젯밤 달러가 다시 살아나면서 조금 이제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하여튼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좀 안전은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환율은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다시 환율이 본격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이런 전고점, 직전 고점 1369원에 가깝겠네요. 1369원 이런 자리를 빨리 돌파 한 장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마조마한데 일단 달러는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오늘까지 봐서 어떻게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5일선 회복하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싶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는 안정적이라고요. 그죠? 이게 없어졌네.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는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고요. 빅스 지수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따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